안녕하십니까. 뮤주알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 경기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조지아주는 그런 것 같은데 저희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저희가 전문가분 모셔서 계속해서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이야기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스튜디오에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필드에서 일을 하면서 컨트랙을 네. 이제 쓰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랬을 때, 많이 이제 질문하시는 부분들, 네. 그리고 또 컨트랙의 일부로 네. 이제 들어가는, 그러니까 a part of contract로 네. 이제 들어가는 이제 모게지에 네. 관한 네. 이제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융자 관계 전문의는 아니지만 네. 이제 부동산 일을 하면서 네. 알아야 되는 그런 모게지에 관한 내용을 네. 오늘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을 뭐 현금 주고 탁 사면은 좋겠지만, 네. 근데 다행히 돈이 없어도 모기지를 이용해서 또 부동산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네.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는 모게지 타입. 모기지 종류가 타입에는 또 한 가지가 아닌가 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모게지 융자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세 개로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하면은 네. 이제 컨벤셔널 론, 네. 그리고 FHA 론, 네. 그다음 VL 론, 요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네. 종류가 많네요, 생각보다. 다 영어예요. 네. 하나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컨벤션 론은 어떤 건가요? 컨벤셔널 론은 일반적인 융자예요. 네. 일반적인 모게지 융자를 얘기하는 거고, 네. 일반 은행에서 이제 언더라이팅을 하고 네. 펀딩을 하는 네. 이제 그런 융자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어떤 가버먼 엔티티에 의한 어떤 뭐 개런티나 인슈어를 받지 않는 독립적인 그러한 가이드라인으로 융자를 받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주 들으실 거예요. 프레니맥, 프레디맥. 네, 프레디맥. 예,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네. 이제 융자를 승인해주는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네. 융자를 하는 건데요.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받는 경우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이제 컨벤셔널 론이에요. 보통 얘기하는 게 다 컨벤셔널 론이군요. 네네, 네. 그리고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거는 컨벤셔널 론일 경우에 보통 DTI 레시오라 그러죠. 네. Debt to Income Ratio라 그러는데요. 네. 예, 컨벤셔널 론일 경우에는 보통은 45%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Debt to Income Ratio. 그러면은 네네. 그게 이제 수입에 비해서 빚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45%요? 네. 뭘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로스 인컴, 본인의 어떤 그로스 본인 수입의 인컴으로 해서 뎃 자체가 네. 45%를 넘으면은 일단은 DTI가 이제 타이트하기 때문에 융자받기가 좀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좀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달에 1,000불을 번다 그러면 네. 45%면 이제 450불까지는 돈을 감당할 수 있는 융자가 되는데 월 페이먼이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크레딧 스코어가 네. 상당히 좋거나 또는 캐시 리저브 마니가 많을 경우, 예, 그러면은 이제 뎃트 인컴 레이시오 자체가 up to 50%까지로 50%. 네, 상향 조절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우리가 컨벤셔널 론일 때 DTI 레이시오 자체를 뭐 45%로 잡는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은 어느 정도 이제 은행에 따라서 작용이 되고, 네네. 그리고 그 기준은 이제 본인의 크레딧이나, 그 다음에 이제 캐시 플로어, 리저브 네. 그 금액에 따라서, 네.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디파짓 많이 해놓으면은 그 DTI도 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플렉서블한 부분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사실 한 달에 1,000불 버는데 500불 월세 내면 나머지 500불 내도 생활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사실 좀. 네. 그래서 이제 퀄리피케이션 자체가, 네. 요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네. 조금 더 가이드라인이 이제 타이트해졌잖아요. 네네. 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언더라이팅 자체가, 조금씩 현재 이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바뀐 부분들이라든지 조금 더 강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예. 네. 융자를 받을 때 사실 중요한 거는 세 가지를 우리가 봐요. 네. 첫 번째는 크레딧, 두 번째는 에셋. 에셋. 네,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이제 자금, 네. 네, 다운 페이먼트 할 소스를 얘기하는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인컴 베리피케이션이죠. 아. 인컴 이 세 가지가 이제 맞아져야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가지가 다 맞아도 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조금 더 까다로워진 부분이 뭐냐면 인컴 베리피케이션, 즉 그렇죠. 예, 잡 베리피케이션은 상당히 까다롭게 해요.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이 환경이 어려워졌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W2 네. 페이스탑으로 네.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네. 융자를 신청했었을 때는 네. 이제 아무 문제 없었어요. 네.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네. 네. 근데 이제 융자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어떤 그 회사라든지 본인이 이제 몸담고 있는 그런 곳에서 뭐 코로나 감염자가 네. 나타났다거나 네. 또 피치 못한 어떤 회사의 사정으로 그렇죠. 무급 휴가로 들어간다거나 그렇죠. 그런 이제 그런 변수가 그런 있잖아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요즘에. 요즘에는 이제 그러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모기지 은행 자체에서는 네. 클로징 바로 직전까지 사실 이 바로가 네. 현재도 일을 하고 있는지를 또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실질적으로 저희 손님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 융자를 신청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서 그 회사 자체가 문을 닫게 됐어요. 네. 거기에 이제 위생 처리도 해야 되고 네. 여러 가지 그런 사정으로 네. 그래서 부를 때까지 회사가 부를 때까지 이제 무급 휴가가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클로징 2주 남겨놓고 다시 복직은 됐어요. 네. 네, 그래서 마지막 잡 베리피케이션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한 케이스거든요. 네. 예, 그런 케이스가 있고 네. 그리고 자영업자인 경우 융자를 받을 때 네. 사실 까다로워진 조건이 뭐냐면은 PPP라든지 네. ERDL 네. 예, 그런 융자로 인해서 네. 사실 그 부분을 상당히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PPP 론 자체는 따지고 보면은 네. forgiveness 융자잖아요. 그렇죠. 탕감받을 수 있는. 네, 탕감받을 수 있는. 그게 뭐 a portion of forgiveness가 될 수도 있고 네, 전체가 그렇죠.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네. 그런데 이제 페니미 가이드라인에서는 네. PPP 융자를 받을 경우 그 자체를 death로 인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각자의 렌더, 네. 예, 모기지 은행의 결정에 이제 따르는 걸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페니미 가이드라인에서는 PPP 론은 네. forgiveness 론이기 때문에 death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는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모든 게 요즘에 새로 태어난 그런 론이잖아요. PPP도 그렇고 EIDL 론도 그렇고. 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지금 딱 완벽하게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네. 은행 자체의 어떤 프로텍션 관계로 네. PPP가 당장은 만들리 페이먼으로 지금 현재 형성된 건 아니지만 네. 그건 in the future에 네. 그게 뭐 일부는 갚아지고 일부에 대해서 페이백을 한다든지 네. 네. 그건 나중에 결정된 거지만은 그 PPP 융자 금액에 대해서 대스로 일단 잡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은행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PPP 융자라는 것은 그 회사에서 융자를 받은 것이지 네. 개인 자격으로 받은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PPP 론 다큐멘트를 보면 네. 펄스나 개런토로 개인이 사인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네요. 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융자를 주는 모기지 은행에서는 보통 그것을 대수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EIDA 같은 경우에는 또 담보까지 설정해야 되거든요. 네. 담보 설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대수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으로 갔었을 때는 DTI 레시오 자체도 상당히 좋고 네. 다운 페이먼트도 뭐 좋고 다 좋은데 이제 자영업자인 경우 이제 크레딧 체크업을 하면 어디서 이제 크레딧을 뽑았다는 게 뜬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어느 디파먼에서 떴는지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또 프루프를 하는 그런 엄격한 절차가 그 정도까지 있어요. 봐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 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바뀐 게 뭐냐면은 2019년 텍스를 네. 우리가 7월 15일자로 연정을 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 전에 융자를 받았던 분들은 네. 2019년 텍스 리턴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2018년도 텍스 보고만 가지고 융자를 주기에는 너무나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은 이제 P&L 스테이먼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Profit Loss Statement. 네. 2019년 텍스 보고를 안 했을 경우는 당연히 그게 들어가는 것이고, 네. 네. 그리고 설사 2019년 텍스 보고를 했다 할지라도 네. 2020년 1월 1일부터 네. 그 다음에 현재까지 뭐 오늘이 7월 2일이면 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020년도 거에 네. 관한 네. P&L 스테이먼트를 요구하는 게 대부분이라는 건데 네. 그 이유는 뭐냐면 현재도 그런 인컴을 코로나 사태인데도 불구하고 유지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거거든요. 야, 진짜 까다로워졌네요. 네,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한 모게이지 가이드라인이 6월 12일부터 네.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것이 이제 PPP 론, EIDL 론이 좀 훨씬 더 이제 확산화되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가이드라인이 또 강화된 거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아니 뭐 은행 입장에서 어쩔 수 없죠, 뭐. 네. 참 가뜩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요즘 힘든 시기인데 부동산도 그렇게 또 어려운 부분까지 감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네.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네. 컨벤셔널 론에서는 결국은 이제 DTI가 그럼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겠네요. 네, 모든 융자는 DTI 네. 레이시오 자체는 항상 반드시 기본적으로 네.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그리고 뭐 크레딧 스코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에셋 베리피케이션이 이제 들어가겠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컨벤셔널 론에서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네. 셀러의 컨트리뷰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네. 예, 그러면은 뭐 그게 새 집이 되던 리셀 집이 되던 간에 네. 우리가 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다운 페이먼트를 적게 할 경우 네. 5%라든지 10% 정도 다운해서 사는 경우에는 네. 클로징 코스트 자체가 또 엑스트라로 또 돈이 더 있어야 되는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아, 그렇군요. 네, 클로징 코스트는 이제 바이어가 융자를 하면서 발생하는 코스트와 네. 이제 그다음에 뭐 텍스라든지 인슈런스 그 부분에 대해서 리저브 이제 그러한 마니를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할 경우에 보통은 이제 셀러 컨트리뷰션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에는 보통 로우 다운 페이먼트인 경우 네. 네. 그러니까는 뭐 5%, 10% 네. 정도 다운하는 경우에는 네. up to 3%까지를 인정을 해주고요. 네. 셀러 컨트리뷰션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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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다운페이를 좀 많이 하는 경우, 네. 예, 뭐 10%에서 25% 정도 25%. 네, 하는 경우에는 네. 보통은 이제 6%까지 인정을 해줘요. 네. 셀러 컨트리뷰션이면은 이 단어 자체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집을 파는 분이 돈을 대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만약에 30만 불짜리 집인데, 네. 30만 불짜리 집을 30만 불에 사는 걸로 하고, 클로징 코스트는 바이어가 내는 걸로 하면, 네. 셀러의 넷은 30만 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30만 5천 불에 네. 클로징 코스트를 셀러가 5천 불을 이제 페이를 해주는 걸로 하면, 네. 셀러의 네트는 똑같이 30만 불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내가 이제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네.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중저가 주택일 경우, 셀러 마켓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좋은 집을 찾기 위해서는 어떤 컨트리뷰션을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네. 오퍼가 겹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베스먼트 프로퍼리로 집을 구입했을 때, 네. 네. 투자용으로 샀을 때.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셀러가
컨트리뷰션 할 수 있는 부분이 2%예요. 틀려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손님들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새 집을 계약을 하는데, 네. 클로징 코스트를 뭐 3%까지 뭐 다 받는다는데 왜 2%까지밖에 못 해줘요? 뭐.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빌더들도 그 인벤토리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런 딜조차도 잘 안 되는 시기이긴 하지만, 네. 일전도 안 깎아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딜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가 2%까지 인베스먼을 샀을 경우에는 받았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 컨벤셔널일 때는 클로징 코스트 컨트리뷰션을 뭐 3%까지만이다.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자체도 어떤 상황이냐 따라서 2%가 될 수도 있고 3%가 될 수도 있고 6%가 될 수도 있고 그렇군요. 예,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반드시 뭐 이렇게 뭐 한다 안 한다 그것보다는 네. 이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런 전문 그 에이전트 분들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적절히 바이어 상황에 맞게끔 조절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네, 있어요. 네. 네. 그렇죠. 원래 이 모기지라 융자 쪽은 또 융자 쪽의 전문가들이 따로 또 있기는 네. 하니까요. 그분들한테 저희 상담을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 그러니까 집을 파시는 분이 사는 분한테 이렇게 컨트리뷰션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몇 프로가 될지 모르지만.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FH로 넘어가 볼게요. 네. FHA는 뭔가요, 그러면? FHA 론이라는 것은 네. 일단은 이제 좀 더 인컴 자체가 좀 더 낮고 네. 크레딧 스코어 자체가 좀 더 낮을 경우 크레딧 스코어가 낮을 경우. 네. 네. 그럴 경우에 이제 주로 많이 받는 게 FHA 론인데요. 그렇군요. 네.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이라 그래요. 그 FHA 네. 약자가 연방 정부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네. FHA의 insure 네. 그러니까는 이제 보증을 한다. 보증상 FHA에 같은 거군요. 보증을 하는 그런 융자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정부 보증 주택 프로그램 같은 네, 거예요? 그런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자체가 컨벤셔널 론이랑은 좀 틀려요. 네. 그리고 계약서에 부착되는 그 다큐먼 자체가 또 틀려요. 네, 그래서 FHA 융자를 받을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셀러 컨트리뷰션, 네. 뭐 클로징 코스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이제 그 다운 페이먼트 하는 금액에 상관없이 네. up to 6%까지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네. 네. 많이 받네. 네. FHA 융자를 받으려는 사람은 일단은 다운 페이먼트가 적은 분들이에요. low 그렇겠네요. income, 그렇죠. 네. 네. low down payment. 네. 네. 그래서 보통은 뭐 3.5% 다운으로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고, 주로 FHA 모기지 융자를 받는 경우는 first time home buyer들이 많으세요. 네, 일단은 다운을 적게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뭐 크레딧 스코어가 그렇게 높지 않은 분들, 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으로 사회에 진출을 해가지고 네. 일을 시작한 지 뭐 2, 3년밖에 안 됐어요. 젊은 친구들. 젊은 분들. 네, 네. 그래서 겨우 이제 인컴 받고 이제 어렵지 않게 뭐 3%, 3.5% 다운페이를 이제 모아놔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사실은 FHA 론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런 이건 기회네요. 일종의. 네, 네. 그러니까 나 돈 없어요. 내지는 나 이렇게 월급 많지 않아요. 크레딧 점수 좋지 않아요. 해도 기회가 있는 거네요. 집을 살 수 있는. 네. 그리고 또 크레딧이 별로 안 좋으신 분들, 네.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를 예전에 하셨다가 뭐 뱅크럽시를 하셨다든지 네. 뭐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벤셔널 융자 가이드라인으로서는 맞지 않을 경우에는 네. 주로 이제 FHA 론으로 가서 이제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upfront 모기지 인슈런스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FHA를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네. 네, 그러면은 항상 왜냐면은 이제 그 융자 성격을 보면 FHA에서 보증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은 발생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면은 업프론트에 1.75% 업프론트 피를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네. 또 금액이 클 수가 있잖아요. 돈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융자 금액에 네.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차이점이 있다면은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5% 다운을 하더라도 네. 뭐 2, 3년 지나서 액거리가 쌓여서 네. 그게 이제 내 액거리가 20%가 되면 이제 은행에서 봤을 때는 LTV가 78% 됐을 때 네. 네, 그 모기지 인슈런스를 웨이브 시켜준다 이렇게는 되어 있어요. 컨벤셔널 론은 78%요. 네. 네. 근데 FHL인 경우에는 네. 한번 이제 들어간 그 모기지 인슈런스 있잖아요. 네. 액거리가 또는 다운 페이먼트가 20%가 안 됐을 때 네. 모기지 인슈런스를 내잖아요. 우리가 네. 네. 달달이 페이먼에 네. 그 자체가 웨이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론투 밸류가 78%가 될지라도 그렇군요. 예, 그게 차이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컨벤셔널 론은 모기지 인슈런스가 액거리가 쌓이면은 20%까지 론투 밸류로 치면은 78%까지 됐을 때는 웨이브가 되지만 네. FHA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웨이브 될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리파이낸스를 하셔야 돼요. 네.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컨벤셔널 있어요. 론으로 리파이낸싱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 네, 그렇죠. 그래서 네. FHA 융자는 주로 이제 처음으로 집에서 사는 사람들, 거주용 주택으로 네. 사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해당이 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연방정부에서도 이렇게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건데, 근데 그런 기회를 잡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어느 정도 액거리가 쌓이시면은 리파이낸싱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런 기회가 있다라는 건 참 역시 미국은 좋은 나라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네. 한번 드네요.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자, 세 번째 건 어떤 거였었죠? 세 번째는 그 BA론.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요? 예, BA론은 이제 뭐냐면은 Veterans Affairs Department에서 네. 개런티를 해주는 융자라고 보시면 되죠. 그거 아무나 못 받는 거네요. 네, 네. 퀄리피케이션 자체는 네. 일단은 월타임에 뭐 전쟁터에 가서 90일 이상 근무를 했거나 그것도 90일 이상이에요. 네, 네. 연속적으로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피스타임에 181일 이상 근무를 한 자에 한해서 예, 보통은 이제 뭐 그 외에 이제 다른 조건들이 또 있어요. 퀄리피케이션. 네. 이제 대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퀄리피케이션이 되면 VL론을 받을 수 있는 이제 대상자가 되실 수가 있는데 네. 우리가 VL론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게 뭐냐면은 네. 이제 크레딧 점수가 설사 그리 좋지 않을지라도 네. 그리고 다운 페이먼트가 없더라도 네. 그러니까 제로 다운 페이먼트죠. 다운 네. 페이먼트가 없더라도 네. 그리고 그 모기지 인슈런스가 없더라도 헐. 네. 집을 살 수 있다. 셋 다 없어도 집을 살 수 있어요. 네, 이거 대단한 건데. 예, 그런 베네핏이 있어요. 와, 네. 네. VL론은 이제 받는 경우에 언더라이팅 자체, 은행에서 언더라이팅 자체는 상당히 까다로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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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더라이팅을 하고 그리고 펀딩을 하는 그 은행은 일반 은행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다, 웰스파고다. 네. 우리가 아는 일반 그 은행에서 하는데 네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개런티를 베테랑스 어페어 디파먼에서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보훈처인데요, 여기가. 보훈처에서 이제 네. 개런티를 해주면, 네. 그럼 크레딧 점수 나빠도 디파짓 머니 없어도 심지어는 이제 그 인슈런스도 안 들어도 집을 살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와. 보통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서는 네. 크레딧 스코어가 580점 이상이면은 받을 수 있다로는 돼 있지만 네. 보통은 이제 은행에서는 620점 이상이면 이제 웬만하면 그 정도는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제 VL 융자를 받을 수가 있고 네. 군에 복무를 한 자에 한해서 네네. BL론 같은 경우에는 셀러 컨트리뷰션 자체도 이제 4%, 4%까지 4%. 이제 가능할 수가 네. 있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그 언더라이팅 자체에 들어가는 좀 시간이 좀 더 길어요. 그래. 보통은 40일에서 이제 50일 정도
예. 우리가 네.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은 3 weeks 아니면은 뭐 30 days 네네. 뭐 넓게 잡으면 45 days도 하지만 네. 이제 굉장히 좀 거기에 비하면 짧은 편이고 네. FHA 론 같은 경우도 이제 컨벤셔널 론보다는 좀 더 시간은 들어가지만 네. 가장 많이 시간이 소요되는 게 VA 론이라고 이제 보실 수는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은행에서는 사실 그 VA 론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일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요. 아, 그렇네요. 네, 일이 많아지니까. 네. 그리고 또 어프레이저하고 네. 감정서 네네. 그리고 인스펙션 그런 부분들이 좀 복잡해요. 아, 네, 컨벤셔널 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제 그 일반 모기지 융자에서 이제 그 뭐 어프레이저이라든지 인스펙터가 가서 그 일을 해가지고 우리가 리포트를 받는 경우잖아요. 네. 근데 FHA 론 같은 경우에는 설사 그 뭐 인스펙션을 우리가 프라이빗 인스펙터를 하이어해서 네. 인스펙션 하더라도 네. 거기에 따른 또 인스펙션의 리퀘어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FHA에서 하는. 네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FHA에서 다루는 거는 뭐냐면은 주로 시큐얼한가. 그렇겠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네. 왜냐면 인슈어를 해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따지는데 네. 간단한 예를 들면 네. FHA 융자인 경우에는 루프, 지붕. 지붕 같은 경우 네. 가장 많이 따지는 게 뭐냐면 지붕이 그 새고 있는가 네. 아니면 얼마 안 된 건가 네. 건전한가. 당연히 인스펙터 해야죠. 네. 근데 FHA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뭐 플러밍이라든지 루프 같은 거라든지 네. 그런 한 그 안전적인 문제를 많이 따지다 보니까 네. 루프가 예를 들어서 뭐 17년 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아. 예, 그래서 보통 FHA에서 가장 선호하는 거는 뭐 에이지 자체가 뭐 2 years. 아, 새 집들을 선호하는군요. 예. 그러니까 뭐 새 집이 아니더라도 루프를 리플레이스 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시큐어한가를 보기 때문에 네. 네.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죠. 네. 네. 왜냐하면 프라이빗 인스펙터도 통과해야 되죠. 셀러하고 딜을 해야 되죠. 근데 맨 마지막에 가서 또 FHA 디파먼에 가가지고 인스펙션에서 또 하자가 있을 때는 또 셀러한테 뭐 고쳐달라고 한다든지 네. 또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셀러가 반드시 고쳐야 될 의무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융자가 안 되면은 집을 못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셀러들이 보통 어떤 그 오래된 집을 팔 때 네. No FHA, No VA loan 그런 required. 경우도 있어요. 네, 이렇게 보통 디스클로저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네. 어떤 경우에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카펫이 다 벗겨져 있어요. 네. 사실은 지금은 많지가 않은데 예전에 뭐 쇼세일하고 포크로저가 이제 많이 있었던 네. 그 시기에는 보면은 뭐 어쩔 때는 그 뭐 어플라이언스 다 떼가고 뭐 디시워셔라든지 뭐 네. 그런 거가 하나도 없는 경우 네.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그 에어컨디션 유닛 네. 자체도 다 떼갔어요. 그 팔아먹으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집을 포기하고 나간 이제 셀러들이 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집값을 못 냈고 포크로저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나갈 때 돈 되는 거는 이제 빼가서 나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활이네요. 그래서 네. 그때 당시에는 네. 집값은 쌌었는데 손봐야 될 게 너무 많은 집들이 많았었어요. 아. 그래서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도 별의별 그런 집들을 많이 봤어요. 네. 자, 그럴 경우는 FHA 융자가 안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모든 거는 갖춰줘야 있어야 된다는 거고. 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항상 그런 집에 한해서는 디스클로즈를 합니다. 네. cash or conventional loan only. 네, 그렇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그것은 또 어떤 분이 얘기를 하기로 equal opportunity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또 얘기를 하죠. 그럴 수도.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 ability 자체에 있어서는 차별은 아닌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무슨 주택이라든지 융자에 있어서 그 이제 그 financial 그 ability에 있어서서는 네. 그게 어떤 그 차별하고는 관계가 되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뭐 얘기를 할 때 뭐 그 레이스 뭐 성별, 뭐 네네네. 종교, 뭐 나이, 뭐 기타 등등으로 뭐 차별해서 그런 것들은 걸리지만 이거는 사실 그런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고 또 사실은 이 얘기도 하다 보면 굉장히 또 디테일해지는데 네. 이제 콘도 같은 경우도 네. FHA 어프로브 콘도냐 또 FHA 어프로브 콘도가 아니냐
그걸 또 보고 사셔야 된다는 거죠. 네. 또 그 이유들은 또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이제 시간이 길어지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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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네. 안 하고 네. 이제 그런 이제 차등이 좀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렇네요. 컨벤셔널 론과 달리 FHA나 뭐 그 베테랑스 어페어에서 저희가 보증을 받아가지고 할 경우에는 좀 까다로워진다는 거, 그리고 아무 집이나 다 해당될 수 없다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되겠군요. 네. 야, 이게 그런 게 다 있군요. 무조건 다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역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안 돼요. 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론에 대해서 집을 저희가 살 때 론을 하게 되는데 그 론한 종류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효지 전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